서울에는 힘이 조용히 흐르는 곳이 있다. 부와 권력이 낮은 목소리로 논의되고 단 하나의 규칙만 존재하는 곳. 바로 스카이뷰 골프 라운지다. 도시의 엘리트를 위해 지어진 성격, 오래된 스카치의 향기부터 완벽한 정적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설계된 완벽함의 공간이다. 하지만 완벽함은 천박함 앞에서 쉽게 깨진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자신만만한 자들, 소수의 조폭들, 그 중심에는 거칠고 사소하며 극도로 무모한 이상욱이 있다. 그들은 라운지에 와서 술을 마시고 직원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싸구려 협박 기술이 최고층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돈이 자신들을 면죄부로 만들어주고 소란이 자신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으며 그들은 당당하게 걸었다. 모든 규칙을 깨트리며 독처럼 뿜어내는 오만함에 부유하지만 소심한 이 세계에서 감히 자신들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곧 평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조용한 구석, 그림자가 가죽과 만나는 곳에서 한 여성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 세상에는 그녀가 단지 사설 경호 컨설턴트라고 알려져 있을 뿐 그 존재를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녀의 지휘 아래 살아남은 소수에게 그녀는 칠곡을 칠 특수임무대대 중령, 백호 작전팀의 가장 치명적이고 철저한 요원이었다. 조폭들에게 그녀는 평범한 민간인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목표 식별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만한 웃음 하나, 신체적 위협 하나, 불법 행위 하나까지도 과거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하며 익힌 외과적 정확도로 기록했다. 그들은 라운지가 자신들의 무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명의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이 통제하는 환경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연기, 허세, 직원들에 대한 모욕,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들의 어리석은 장난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파는 구덩이는 깊어졌다. 문제는 그녀가 움직일지 여부가 아니다. 언제 움직일지가 문제다. 그리고 아이스퀸이 마침내 수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때 그녀가 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교훈이다. 지금 당신은 은퇴한 유령 부대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할 것이며 단 한 명의 훈련된 병사 앞에서 5명의 조폭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스카이뷰 골프 라운지에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반짝이는 블랙 가죽, 희귀하게 숙성된 버번 위스키, 공기청정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하고 달콤한 오존의 흔적까지 조용하고 은밀한 권력이 존재하는 공간, 30년 산 스카치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값싼 웃음소리로 떠들썩하지 않은 장소였다. 그러나 그 정교한 정적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가 근처 원형 테이블에 이상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지휘하며 그 자리를 장악했다. 이상국은 돈이 단순한 접근권이 아니라 면책권을 준다고 믿는 남자였다. 요란한 수트, 지나치게 무거운 금식에 세상을 값싼 상품으로 보는 듯한 미소를 지닌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의 3명의 부하, 신경질적인 눈을 가진 덩치 큰 김재현, 그리고 2명의 젊고 인터체인저블한 근육맨, 역시 거칠고 산만했다. 첫 번째 범죄는 담배 연기였다. 라운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광택이 있는 황동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이상국은 필터 없는 담배를 피워 올렸고 그 톡 쏘는 쓰디쓴 연기가 정교한 분위기 위에 거칠게 퍼졌다. 그는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근처 직원에게 일부러 내뿜었다. 직원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젖히며 과도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 이상국이 느릿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카펫 위로 울려 퍼졌다. 페인트가 걱정되나요? 이 클럽은 이미 오래됐는데 좀 가볍게 합시다. 그는 담배를 두꺼운 카펫 위에 던지고 명품 구두로 밟아껐다. 고의적인 파괴 행위였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라운지 매니저 창백한 얼굴의 초해. 이사는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이미 정중히 제지하려 했지만 냉철하고 구체적인 위협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즐거움을 방해하면 골프장 시설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경고였다. 초회 이사는 이제 이 남자들이 호화로운 공간을 장악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클럽과 도시,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소유한 듯한 태도로 편안히 의자에 몸을 눕혔다. 소라는 눈에 띄었다. 대부분 나이든 성공한 사업가였던 다른 손님들은 빠르게 계산하고 사라졌다. 값비싼 회원권보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다. 라운지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빛과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강민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세는 편안함이 아니었다. 포식자가 환경과 완전히 하나가 된 정적이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지만 동시에 신체적 능력을 암시했다. 고급 원단, 완벽히 재단된 옷은 모든 근육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 은밀하게 효율적이어서 고객이라기보다 건축적 장식처럼 보였고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식될 때까지 쉽게 지나쳐질 수 있었다. 민서는 보안 컨설턴트였지만 그 직함은 겉핥기에 불과했다. 707 특수임무대대 백호에서 중령으로 근무한 5년 동안 그녀는 모든 불필요한 움직임과 감정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단순히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하듯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젊은 조폭의 재킷알에 불편하게 맞지 않는 숄더 홀스터를 확인했다. 테이블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 출구까지 거리를 계산했다. 빠른 걸음으로 4.5초. 이상국의 행동을 기록했다. 공격적인 몸의 기울기, 과도한 음주, 직원에 대한 언어적 모욕까지. 조폭들의 오만함은 이곳이 자신들의 세상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두려움과 돈이 지배하는 세계. 그들은 여기에 있는 누구도 용기나 능력이 있어 자신들을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행동에 신중함이 없었다. 민서의 시선은 한 젊은 웨이터 이름표에 김이라 적힌 남자에게 닿았다. 그는 인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상국은 젊은 남자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몸을 뒤로 젖혔다. 이봐, 김. 이상국이 바닥에 구겨진 지폐를 툭 던지며 불렀다. 치워. 아, 잠깐 내 유리잔도 떨어뜨린 것 같네. 그는 반쯤 찬 스카치 잔을 완벽한 테이블 러너 위에 흘렸다. 어? 천 좀 가져와라, 얘야. 그리고 그 한심한 표정 좀 지워. 웨이터는 움찔하며 입술을 얇게 다물고 억눌린 수치심과 분노를 감췄다. 그는 손을 떨며 엎드려 엉망이 된 곳으로 움직였다. 민서는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상국이 물건을 파괴하고 무력한 사람을 청소하게 함으로써 지배를 과시하는 방식을 바로 이 순간 민서는 결심을 굳혔다. 수많은 폭력 장면을 보았지만 항상 그 가장 사소한 잔혹함이 그녀의 깊고 철저한 분노를 끌어올렸다. 담배와 협박 장면은 이미 충분히 기록되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물리적 모욕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민서의 엄지는 휴대폰 가장자리에 놓인 차에 살짝 움직였다. 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소리를 담으며 흘린 유리잔과 조폭의 비웃는 미소에 초점을 맞췄다. 턱이 조여졌고 전술적 평가가 진행 중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녀는 개입 시 발생할 결과를 알고 있었다. 법적, 작전적 문제까지. 하지만 웨이터가 젖은 얼룩을 닦으려 할 때 민서의 손은 조용히 허리띠에 단단히 고정한 도구의 차가운 친숙한 무게에 닿았다. 관찰은 끝났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강민서의 손은 재킷 아래 숨겨둔 전술 도구 위에 놓여 있었다. 신속히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지만 대신 그녀는 숨을 안정시키며 작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지난 10분간의 영상, 담배, 엎질러진 스카치,
웨이터 김의 굴욕적인 모습, 모두 안전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데이터 우선, 힘은 필요할 때만, 정당할 때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범죄적 무책임이 정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상국은 지금 클럽 스카치의 숙성 연도에 대해 크게 소리쳤다. 이게 뭐야, 25년 산 오반이라고? 설거지물 맛이 나잖아? 그는 유리잔을 대리석 테이블에 세게 내려쳤고 무거운 크리스탈이 항의하듯 울렸다. 민서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움직였다. 훈련된 눈이 아니라면 알아차리지 못할 작은 움직임이었다. 무심한 무례함은 전술적 이점이었다. 과시는 곧 눈멀무로 이어진다. 그녀는 마음을 잠시 떠나보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익힌 절제된 도피 기제였다. 골프 라운지에 배어있던 오래된 담배와 고급 술의 향기는 갑자기 사라지고 철과 얼음의 날카로운 금속성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회상. 777 백호 훈련장, 겨울. 공기가 너무 차가워 들이마신 습기가 폐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직 장교가 아니었다. 단지 800검사 훈련병이었다. 훈련 교관 눈빛이 부싯돌 같은 소령이 그녀가 불가능해 보이는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헬리콥터 로터에서 날아오는 눈보라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규율 804. 소령의 목소리는 통신 장치를 통해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 몸은 무기다. 내 정신은 탄약이다.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계산을 위해 써라. 그녀는 근육이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극한의 인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신적 구획화에 달려 있음을 배웠다. 몸이 비명을 지를 때 정신은 침묵하며 문제를 분석해야 했다. 지형, 적의 피로, 최적의 공격 지점까지. 기억이 끊기고 스카이뷰 라운지의 부드러운 조명은 그 얼음 같은 훈련을 조롱하는 듯 했다.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각적인 승리에 집중하지 않았다. 환경을 통제하고 직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이전 훈련은 단순히 살인을 가르치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도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법, 절대적이고 비살상적인 정밀성을 가르쳤다. 조폭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며 거래와 뇌물 이야기를 과장되게 늘어놓았다. 시끄러웠지만 예측 가능했다. 이산국은 항상 왼손을 사용하며 몸의 오른쪽을 노출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젊은 근육맨은 여전히 맞지 않는 홀스터 때문에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조정하며 무기 위치를 노출했다.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김재현, 덩치 큰 남자였다. 그는 웃음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의 눈을 주목했다. 위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불편해 보였다. 자신의 그룹 속에서 불편한 외부인 같은 존재였다. 재현이 갑자기 일어나 의자 뒤에 걸친 코트를 잡으려 했다. 아마도 알코올 때문인지 거리 계산을 잘못해 약간 균형을 잃고 민서의 외진 구석 쪽으로 비틀거렸다. 크런치. 그의 어깨가 민서의 의자 등바디에 부딪히며 그녀를 한 치 앞으로 흔들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민서가 유지해온 완벽한 통제 정적을 깨뜨렸다. 재현은 즉각 자동으로 사과를 중얼거렸다. 아마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반사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가 부딪힌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지며 긴장이 사라지고 순수하고 정제되지 않은 공포의 빛이 나타났다. 옷차림 때문도 태도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보인 완전한 무반응 때문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딪히면 숨을 들이쉬거나 움찔하거나 최소한 몸을 뒤로 젖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목을 천천히 돌렸다. 마치 포탑이 목표를 향해 회전하듯 어둡고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한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분노도 공황도 공격성도 없었다. 단지 철저하고 외과적인 인식만 존재했다. 그 짧고 고요한 순간, 재현은 개인 컨설턴트나 조용한 손님이 아니라
냉정하고 효율적인 끝을 보았다. 교환을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사람을 본 것이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삼키고 값싼 허세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계급, 경력, 목적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부딪힌 곳은 소란과 두려움, 돈으로 지배되는 그들의 세계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재현은 급히 이상국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자세가 달라졌다. 뻣뻣하고 경계하며 뒤를 예의주시했다. 구석 테이블을 살짝 흘끗 바라봤다. 민서는 이미 시선을 휴대폰 화면으로 돌려 그의 상사의 어리석음을 기록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재현은 깨달았다. 실제 문제는 그들이 라운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기록해둔 여성이었다는 것. 질문은 그녀가 공격할지 여부가 아니다. 질문은 그 공격은 어떻게 보일 것이며 상사가 그녀를 더 자극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김재현은 구석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냉혹한 정적에 몸을 떨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이상국에게 전달하려 애썼다. 그러나 술에 취해 권력에 도취된 이상국은 재현의 긴장을 단순한 개인적 겁쟁이로만 해석했다. 이상국이 곧 받게 될 교훈은 재현의 경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대놓고 무시한 조용한 여성에게서 올 것이었다.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재현아? 이상국이 비웃으며 다시 공격성을 발산했다. 그는 떨며 스카치를 닦으려 애쓰는 웨이터 김을 노려보며 말했다. 겁먹은 강아지처럼 보이네, 김. 말해봐. 내 촌뜨기 손으로 이 클럽이 너무 화려하냐. 이상국이 일어나 공포에 질린 젊은이를 위협하듯 그의 어깨를 잡고 흰 유니폼 재킷을 고통스럽게 비틀었다. 더 나은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존중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공기가 전류처럼 퍼졌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향한 물리적 폭력, 최후의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강민서가 움직였다. 폭발적인 속도가 아니었다. 제로에서 최대 효율로 전환된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망설임도 힘을 내는 신음도 없었다. 그저 움직임뿐.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접히듯 몸을 풀고 9미터 떨어진 이상국에게 세 걸음 만에 도달했다. 길고 조용한 그러나 치명적인 세 걸음이었다. 접근 방식은 사선이었다. 두 젊은 조폭을 피해 주요 위협을 먼저 제압하기 위한 설계였다. 멈춰.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완벽하게 제어되어 술에 취한 이상욱의 폭언을 얼음 조각처럼 가르며 꿰뚫었다. 그 목소리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의 화력 아래서 길러진 권위였다. 자만심에서 깜짝 놀란 이상국은 웨이터를 놓고 몸을 돌리며 조용한 여성은 무시했다. 너 대체 누구야? 다시 내 우리로 돌아가. 아줌마. 그녀에게 가까이 있는 두 조폭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는 난투극을 벌이지 않았다. 훈련된 드릴을 실행했다. 술에 취하에 흐트러진 이상국의 오른손이 휘두르자 그녀는 그 힘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가로막고 힘을 위쪽으로 돌려 팔뚝 아래 신경군을 타격했다. 이상국은 숨을 헐떡이며 거대한 손이 순간적으로 무감각해졌다. 같은 유체적 움직임 속에서 오른손이 날아갔다. 주먹이었지만 주먹이 아닌 목의 주요 안정근인 흉쇄 유돌근을 향한 해머 스트라이크였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이산국의 무릎이 꺾였다. 폐가 조여 올려 명령을 외치거나 경고할 수 없었다. 그는 무겁게 바닥에 떨어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전신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속도에 놀란 나머지 세 조폭은 리더의 붕괴를 처리할 시간조차 없었다. 민서는 이미 다음 위협, 즉 어깨 홀스터를 착용한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회전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재킷 속을 뒤적였지만 너무 느렸다.
민서의 움직임은 전술적 무장 해제 그 자체였다. 손이 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뽑으려는 팔꿈치로 향했다. 관절에 강한 압력을 가하자 갑작스럽고 불수의적 경련이 발생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총이 재키 속에 갇혔다. 순간 후 그녀는 귀 뒤 압박점을 눌렀다. 남자의 몸 전체가 힘없이 늘어지고 불법 무기는 안전하게 재키 속에 갇혔다. 멈춰라는 말부터 두 번째 남자가 쓰러지기까지 4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민서는 무너진 두 남자 위에 서 있었다. 호흡은 고르고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유일한 소리는 이상국이 간신히 들이쉬는 비참하고 낮은 신음뿐이었다. 남은 두 남자, 김재현과 다른 근육맨은 얼어붙었다. 느린 폭력과 협박에만 익숙한 그들의 뇌는 번개처럼 빠르고 조용한 효율적 공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화난 민간인이 아닌 완벽하게 훈련된 자연의 힘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배 속 깊이 더 차갑고 무거운 깨달음을 느꼈다. 그녀의 움직임 정밀한 각도,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즉각적 무력화은 일반 민간인이나 보디빌더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는 몇 년 전 부산 항구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으로 번쩍였다. 그의 조직이 연루된 폭력 밀수단이 특수 대테러 부대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작전은 비밀리에 봉인되었지만 소문은 남아 있었다. 아이스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 여성 지휘관이 같은 잔혹하고 비살상적인 정밀함으로 고가치 목표를 직접 무력화했다. 강민서 중령, 707 특수임무단, 진실은 재현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는 단순한 조용한 손님에게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악몽에 걸린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시민에게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전개 대테러 부대의 유령을 무심코 깨운 것이었다. 얼어붙은 조폭들에게 끔찍한 깨달음이 퍼졌다.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 있었다. 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며 몸을 숙였다. 남은 남자들은 숨을 죽이고 피할 수 없는 후속 행동을 기다렸다. 이제 민서는 남은 두 명에게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스카이뷰 라운지에 흩어진 깨진 정적은 이제 완전한 통제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이상국은 카펫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얕고 거칠게 쉬고 있었고, 무장한 남자는 능숙하게 무력화된 채 구부러져 있었다. 나머지 부하 하나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눈은 넋이 나간 듯 두 사람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직 김재현만이 상황의 중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식의 냉각, 자신이 알아버린 사실이 즉각적인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다. 민서는 조폭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배에 기대어 서서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혼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웨이터 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민서는 휴대폰을 들어 귀에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제는 기술적 코드가 섞여 있었다. 상태, 코드포, 위치, 안전 확보, 표적 이상국 및 무장 용의자 1명 무력화 제압, 추출 및 문서화 단계 진행 중입니다. 잠깐의 정적과 잡음이 흐르고 이어서 또렷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응답했다. 이해했습니다, 중령님. T-2분 후 도착, 주변 인계 대기하십시오. 그녀의 전 부대는 이제 간단히 Aegis Private Enforcement로 알려져 있었다. 이전 7제육군 7 및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환멸을 느낀 이들이 설립한 조직으로 고위험 은밀한 기업 및 사적 보안 작전을 전문으로 했다. 외과적 정밀성, 완전한 책임성, 그리고 법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운영을 요구하는 종류의 팀이었다. 민서는 남아있는 조폭들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돌렸다.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협조하든가 움직이려 시도하면
추가적인 비살상 제압을 당하든가. 협조의 창은 60초 뒤에 닫힙니다. 조금씩 최소한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 마비에서 헤매는 이상욱은 팔꿈치로 몸을 지탱해 일어나려 애썼다. 얼굴은 보라빛을 띠며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피를 맛보며 욕설을 뱉어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기다려, 잠깐만. 그는 간신히 토해냈다. 공포가 필사적인 계산으로 바뀌었다. 돈을 원하잖아. 그렇지? 이게 다 그거야. 봐, 시계 좀 봐. 내 손목에 500만 원이야. 가져가. 클럽 재고도 가져가. 내가 이곳 빚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 그냥 가버려. 그리고 우리 본 적 없다고 해. 민서는 금시계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살짝 돌려 그의 앞에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빛나는 증거, 밟힌 담배꽁초, 엎질러진 스카치, 웨이터를 폭행하는 장면의 영상가 선명히 떠 있었다. 이미 보상은 받았습니다, 이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판단이나 악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 점이 오히려 더욱 무서웠다. 우리는 현금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거래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 종합 정리된 리스트가 나타났고 이상욱 일당과 연관된 이름들과 알려진 불법 활동들이 공적 사적 데이터 스트림과 교차 검증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강남의 불법 도박장 운영, 수산시장 갈취 조직, 그리고 여기 김 씨에 대한 폭행까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메뉴를 읽듯이 그의 삶의 범죄들을 차분하게 열거했다. 뇌물 시도는 기록되며 공식 보고서에 첨부될 것입니다. 애기는 깡패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리팀입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양쪽 문이 열렸다. 출입은 소리 없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섬뜩할 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두운 빛깔에 잘 맞춘 슈트를 입은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달리지 않았다. 친근 구역을 정리하는 군인의 전문적 보폭으로 움직였고, 눈은 즉시 나머지 미처 제압되지 않은 표적들에 고정되었다. 팀 리더, 항상 5시 그림자를 지닌 듬직한 남자가 민서에게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지휘권 인수를 표시했다. 중령님, 그는 그녀의 옛 계급을 사용하며 존중과 지휘권 인수를 알렸다. 표적 확보했습니다. 애기팀은 즉시 일에 착수했다. 무기를 확보하고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은밀한 차단 테이프로 구역을 차단했다. 이산국은 이제 신음하며 함정의 깊이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얻어맞은 것이 아니었다. 정식 절차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민서는 마침내 김재현에게 집중했다. 커다란 조폭은 떨며 항복의 손짓을 하고 있었다. 민서.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부두, 부산. 나는 그냥 배달꾼이었어. 나는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어. 제발, 경장님, 중령님. 그는 그녀의 옛 계급을 불렀다. 군대식 명예를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 민서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자세는 편안하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짜 공포에 찬 후회를 보았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그가 알고 있던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구조적 변화를 원했다. 당신 동료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 씨. 민서는 선언했다. 하지만 애기는 단지 이름들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현 씨의 협력 정황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국가의 증인이 되어 통제된 법적 결과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작고 암호화된 데이터 칩을 내밀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깊은 범죄적 몰락의 구멍에 던져진 생명줄이었다.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요? 실패한 중간 보스 때문에 무너질 게 아니라 위의 구조를 무너뜨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재현은 칩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상국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실패한 위협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서에 통제된 차가운 정의가 그의 무질서한 삶의 끝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선택은 고문이었다. 침몰하는 배를 지키고 자신의 옛 삶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허공에서 실체화된 강력하고 규율 있는 세력과 협력해 살아남을 것인지 그 고뇌는 찢기는 듯했다. 벨벳 테이블 러너 위에 놓인 암호화 데이터 칩은 마치 조용히 잠복한 폭탄처럼 보였다. 김재현은 그것을 바라보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정적은 무겁게 흘렀고 오직 애기팀의 낮고 또렷한 전문적 대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칩에서 시선을 돌려 강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경험 많은 작전 요원이 목표의 한계를 정확히 계산하며 보여주는 침착함, 그 인내심이었다. 재현은 그녀가 증거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동정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철저히 거래적 제안이었다. 그의 협력, 나르곰 통제된 몰락. 그는 이산국을 보았다. 이제 그는 두 명의 애깃 요원에 의해 조심스럽게 제압되고 있었다. 얼굴은 힘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재현은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빠르고 추악한 추락. 떨리는 숨을 내쉬며 재현은 손을 내밀었다. 손이 떨리며 작은 데이터 칩을 집어 재킷 깊숙이 넣었다. 변호사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현이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하지만 제 이름은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책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씨. 주요 위협이 모두 무력화되고 핵심 증인 정보원이 확보되자 해결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애기팀은 이미 라운지 매니저 초의 이사와 협력하며 사건을 갑작스러운 심각한 의료사고, 심근경색로 보고하도록 조율했다. 클럽의 명성은 보호되고 민서의 정체는 완전히 숨겨졌다.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호화로운 스카이뷰 라운지는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스카치 얼룩은 사라졌고 담배재는 청소되었으며 압박감 어린 공기는 사라졌다. 이상욱과 두 충성스러운 부하는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이송되었고 애기가 문서화한 기록 덕분에 특별한 법적 처벌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웨이터 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공포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방을 점검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모든 느슨한 고리는 묶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초회 이사에게 다가갔다.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법적 조치는 조용히 진행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하세요. 문제가 당신의 라운지에 들어올 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입니다. 민서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도착한 때와 같은 후문으로 이동했다. 웨이터 김 옆을 지나며 그녀는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밤새 통제된 태도에서 처음으로 보인 작은 틈. 그것은 인정의 제스처이자 그의 굴욕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침묵의 확신이었다. 밝고 통제된 라운지에서 나와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민서는 친숙한 아드레날린의 저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고급 클럽을 떠나는 평범한 여성으로 어떤 관찰자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전 화이트 타이거 중령 기록을 깨고 전략적 유령 작전을 수행한 아이스 퀸이라는 정체는 전문적 절차 아래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표식 없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떠나는 순간 이야기는 이미 도시 범죄 조직에 깊고 어두운 구석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도 이름도 현재 역할도 알지 못할 것이다. 단지 신화만 알 뿐 유령처럼 움직이고 비살상 마비력으로 공격하며 영토나 돈을 위해 싸우지 않고 차갑고 규율 있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성. 그들은 지금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산국의 초라한 몰락은 범죄계에 깊이 새겨질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이다. 어떤 교훈은 절대 잊히지 않으며 어떤 영웅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민서는 비어있는 조수석을 흘끗 보았다. 연락용 휴대폰이 알림을 울렸다. 새로운 임무였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지역 조폭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위협 프로필에는 국제 사이버 범죄 조직과 암시장 군수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엘리트 훈련을 모두 요구하는 도전이었다. 다음번 민서가 마주할 위협은 이번 조폭들보다 훨씬 크다. 그녀의 기술이 주먹이 아닌 영과 일로 공격하는 유령과 맞설 수 있을까?